이제 240페이지에 네 번째 부정대명사 남아있죠. 자, 그런데 부정대명사가 비교적 양이 많아서 세 가지로 또 나눠서 정리하면 부분 의미를 지칭하는 부분 의미의 부정대명사 있고 전체 의미 부정대명사 있고, 그럼 이제 부분 의미의 부정대명사 하면 가장 부분이야 당연히 원이고, 그 다음 other 또 another. 그래서 우리가 부분 의미의 부정대명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원과 other와 another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either 또는 some과 any 또는 most 뭐 이런 것 등이 부분 의미의 부정사에 속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전체 의미를 나타내는 의미 부정대명사 하면 이건 비교적 쉽겠죠. both와 all, each와 every 이런 건데, 특히 현대영화에서는 each와 every의 차이점, 옛날엔 이게 강조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each는 뭐 가까이고 every는 각기 모두 해서 뜻의 차이를 별로 안 두는데 each와 every의 차이점 같은 것은 중점 두어서 기억을 해둘 내용이죠.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부정의미 부정대명사들이 있는데, 그럼 이런 부정의미의 부정대명사 하면 neither 또는 no one 또는 none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합 부정대명사, 대명사 꼴이 이제 다음에 원이 들어갔거나 또는 body가 들어가거나 thing이 들어간 것들을 말하게 돼요. 그럼 그 앞에 흔히 some이니 any니 또는 every니 no니 이런 것들을 붙였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개념이 될까? 자, 이것을 가볍게 치고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부정대명사 자타면 굉장히 길게 설명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요약해서 보면 이제 중요한 내용만 잘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럼 부분 의미의 부정대명사 중에 원을 먼저 생각해 보자요. 말이죠. 원은 역시 수사에서 변한 거예요. 원이 뭐냐? 그럼 원은 한 개죠. 그렇지만 원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사람을 지칭할 때도 있고 사물을 지칭할 때가 있죠. 사람과 사물이다. 원이 사물을 지칭할 때, 그럼 사물을 지칭할 때 뭐냐? 그러면 셀 수 있는 말 대신 쓰는 거하고 말 대신 사용된다 하는 거하고, 또 원을 쓰면 막연한 것 대신 사용한다. 자,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자, 원의 교재를 보시면서 240페이지에 원은 복수형의 원인데, 물론 수사에서 표현했다 이 말이죠. 물론 원이니까 셀 수 있는 말 대신 쓰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사물을 지칭할 때는 막연한 것 대신 쓰이게 돼요. 만일 Do you have a book? 당신은 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말의 대답 중에 가장 틀리기 쉬운 게, 우리말은 네 가지고 있습니다 하니까 Yes, I have까지 있으면 틀리겠죠. 왜냐, have는 타동사니까 목적어를 꼭 쓰게 돼요. 그러면 Do you have a book 했으니까 Yes, I have one을 꼭 붙여야죠. 네,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Do you have the book? 당신은 그 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정되게 물어보면 네,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때는 Yes, I have it이다 하는 것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막연한 것 대신 원을 쓴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 셀 수 있는 말 대신 쓴다. 무슨 말이냐? 이 펜은 저것보다 더 좋다 할 때 This pen is better 된 다음에 that까지 써도 저것이 되죠. that은 저도 되고 저것도 되니까, 그럼 this pen is better 된 다음에 that만 써야 될까? that one이라고 쓸까? 펜은 셀 수가 있으니까 that one 이렇게 써요. 근데 이 가구는 저것보다 더 좋다를 영어로 써보세요. This furniture is better than that까지 쓸 수 있을까? one을 붙일까? 가구는 셀 수가 없으니까 one으로 받지를 못해요. 따라서 이 가구는 저것보다 더 좋다 할 때는 This furniture is better than that 이렇게 써야 된다 이 말이죠. 아까 펜은 that one 이렇게 썼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This kind of furniture 이런 종류의 가구는 저것보다 더 좋다 할 때 is better than that one 받을 수 있을까?
그렇죠. 가구는 셀 수가 없지만 종류는 셀 수가 있어요. 이게 행시 문제 옛날에 나왔던 건데 종류는 셀 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that만 쓰는 게 아니라 that one을 쓰게 되더라. 이렇게 해서 셀 수 있는 말 대신 one을 쓰고 막연한 것 대신 one을 쓴다. 이런 것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럼 one을 쓸 수 없는 경우는 셀 수 없는 말 대신은 쓸 수 없겠죠. 노트에 보면 당연하겠죠. I prefer red wine to white wine 이렇게 쓰면 틀리죠. 화이트까지만 써야 돼요. 나는 백포도주보다는 적포도주를 더 좋아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 소유격 own 뒤에는 절대로 못 쓰겠죠. 즉 this book is my own 하면 되지 my own one 이렇게 안 쓴다 이 말이죠. 또 당연히 수사, 서수나 기수 뒤에는 쓸 수가 없고 비교급이나 최상급 뒤에 쓸 수 없다. 이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기억할 문제인데 그래도 참고해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어쨌든 원이 사물을 지칭할 때 막연한 것과 셀 수 있는 것을 대신한다. 그 기본 개념이 반드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럼 다음은 원이 사람을 지칭할 때가 있죠. 그럼 또 두 가지예요. 즉 한 명,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일반인을 지칭할 때가 있어요. 그럼 원이 어떤 한 명을 지칭할 때는 원, his, him 이렇게 이제 인칭별로 표현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사람이 그의 개를 데리고 당신을 보러 왔다. One came to see you with his dog이라고 쓴다 이 말이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나타낼 때는 his him 꼴로 변하는 거죠. 또 if you need a doctor 당시 만일 의사가 필요하면 they can contact one 그들이 한 사람을 불러줄 수가 있다. 접촉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해서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일반인을 지칭해서 이때는 일반이니까 소유격, 목적격도 그냥 one's, one, oneself 이렇게 써요. 즉 사람은 일반인이죠. one. 그럼 자기의 최선을 다한다 할 때 should do his best가 아니라 one's best 이렇게 쓴다 이 말이죠. One should do one's best. 또한 one is to love one's family. 사람은 자기의 가족을 사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one의 용법은 사물 지칭할 때와 사람 지칭할 때 있다.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다음 두 번째 other의 용법을 생각해 보세요. other는 우리말로 뭐죠? 다른 것, 다른 사람, 다른이죠. 근데 1번 형용사로 쓰일 때 other도 다른이고 else도 다른이라 했죠. 근데 차이점 뭐야? other는 일반적으로 수식하는 말 앞에 쓰고 else는 수식하는 말 뒤에 쓴다. 이것도 기억해 두실 만하죠. 그래서 거기에 약간의 다른 책들을 말할 때 other를 쓰면 some other books가 되겠죠. some other books. 근데 이것을 else로 쓰면 어떻게 돼요? some books else. 그러니까 some other books, some books else 같은 의미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역시 other는 other의 중요한 개념은 other가 둘을 지칭하느냐, 둘 지칭이냐, 셋 이상을 지칭하느냐, 또는 서로를 지칭하느냐. 그러니까 other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지칭의 개념이죠. 그럼 둘을 지칭할 때 막연한 것을 지칭하느냐, 지정된 것을 지칭하느냐, 또 셋 이상 때도 막연한 것을 지칭하느냐, 지정된 것을 지칭하느냐, 이런 개념이 중요하겠죠. 그럼 둘을 지칭해서 막연한 것을 지칭하면 어떻게 쓸까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두 명의 형제가 있다. 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그럼 막연하겠죠. 영어도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one을 써요. 그러면 하나는 한 것이 막연하니까 다른 하나는 해도 막연한 거죠. 그래서 one과 other라고 그냥 쓴다는 거죠. 하나는 지정됐으니까 one과 the other가 되겠죠. 이건 저절로 하나를 빼고 나면 둘 중에 지정이 됐으니까. 그죠? one과 the other. 하나는 그럼 나머지는 다른 하나는 이렇게 돼요. 근데 지정돼서 나에게 난 개와 고양이가 있다. 이때는 전자 후자 이렇게 쓰겠잖아요. 전자랑 후자는 둘이 다 지칭이 돼 있으니까. 그럴 땐 the1, the other 이런 식으로 전자 후자는 각각 더를 다 붙이고 막연한 것은 one과 the other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해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자, 둘을 지칭해서 one과 the other, 하나는 다른 하나는. I have two brothers. 나에게는 형제가 있는데 두 형제가 있는데 하나는 서울에 살고
one lives in Seoul. 다른 하나는 부산에 산다. The other in 부산. 이렇게 되죠. 또 there are two fine cars. 멋진 차가 두 대 있는데 하나는 one is white. 다른 하나는 the other.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정되면 전자 후자의 개념이 되더라 이 말이죠. I know Jane and Mary. 나는 제인과 멸을 알고 있는데 D1은 전자예요. 전자는 키가 크고 the other 후자는 키가 적더라. 이렇게 되죠. 근데 거기에 참고 표시를 보세요. 자, D1과 D other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D1이 전자, D other가 후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원과 other는 부정대명사니까 D1이 꼭 전자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D1이 후자일 때도 있고 D other가 전자일 때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D1과 D other가 전자 후자를 가리킬 때는 반드시 문맥을 보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아까 우리는 대타하면 누가 봐도 전자고 this는 누가 봐도 후자예요. 그렇지만 D1, D other는 내용에 따라서 전자 후자의 개념이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here are a knife and a gun. 여기에 칼과 총이 있는데 D1 is on your weapon. 그러면 D1은 뭘 가리킬까? 단지 무기만 되는 것은 총이고 칼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우선 other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둘을 지칭할 때 막연한 하나는 다른 하나는일까 아니면 둘 다 지정해서 전자 후자일까를 생각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other가 셋 이상을 지칭할 때를 보세요. 그럼 막연해서 셋 이상을 지칭하면 이때는 그냥 일부는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니까 some과 others예요. 어느 걸 딱 이렇게 지정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낚시를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수영을 좋아한다. 그럼 이게 지정된 건 아니니까 some like fishing, others do swimming 이렇게 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또 주의할 것은 자, 지정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 some과 the others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10명이 있는데 그 10명 중에 일부는 하면 some of the boys 이렇게 썼고 여기 있다. 그럼 나머지는 지정이 됐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정되면 some과 the others고 막연하면 some과 others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관사를 어디다 붙이느냐가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럴 때 둘을 지칭하면 막연하면 one과 the other고 지정되면 D1과 D other가 되지만 셋 이상일 때는 막연하면 some과 그냥 others고 지정되면 some과 the others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죠. 자, 그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어요. 다음 서로를 이야기할 때 우린 둘 사이에는 each other, 셋 이상은 one another를 쓰게 되죠. 그렇지만 현대용에서는 이것은 혼용해서 쓰는 경향이 있으니까 꼭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럼 other의 지칭 문제가 전부 정리가 됐죠? 자, 다음은 또 어려운 another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another가 뭐냐? another가 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럼 another는 other의 부정관사 on을 붙였죠. 그러면 another는 먼저 뜻이 중요해요. another가 뭐냐면 또 다른 하나 더, 제2의 이런 말이죠. 그래서 먼저 242페이지 맨 밑에 부분에 해석을 생각해보세요. another는 특히 또 다른 하나 더의 의미가 된다. 무슨 말이냐? I need another $100 하면 나는 다른 $100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100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이 돼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 더 하는 것은 하나 더의 개념을 반드시 기억하라 이 말이죠. 또 we all waited for 우린 기다렸다. another 10 minutes 하면 10분 더 기다렸다. 또 다른 10분을 했으니까 10분 더 기다렸다. 이렇게 해서 on의 우리말 번역은 제2의 하나 더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on에서 가장 틀리기 쉬운 게 바로 우리말로 다른 것을 표현할 때예요. 다른 것을 표현할 때 반드시 영어에서 other를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영어에서는 뭘 써야 되냐면 만일 이게 셀 수 있으면 another를 써요. 다른 것을 another를 쓰고 셀 수 없거나 복수꼴일 때는 some other를 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가방 가게에서 만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A가 가방 하나 우리말로 그냥 쓰면 가방 하나 사고 싶은데요. 이렇게
했더니 B가 만일 이거 어때요? 했는데 A가 아니요. 다른 것을 보여주세요. 아니면 다른 것을 가져다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이 다른 것을 가져다 주세요를 만일 이렇게 했다고 보자 먼저. Bring me other. 만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가방 가게 주인은 다른 걸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놀래요. 어떻게 할 줄 모른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자, 이 말대로 하면 어떤 사람이 가방을 하나 사고 싶대서 가방 가게 주인이 하나를 보여줬어요. 그때 다른 것을 가져오라 했으니까 앞으로 가방 가게 가방이 1000개 있으면 999개를 다 보여줄 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안 팔고 말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 자, 가방 하나 사고 싶은데 보여줬어요. 그럼 아니에요. 다른 하나 더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죠. 그러니까 따라서 Bring me other가 아니라 Bring me another. 하나 더 딴 거 갖다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표현할 때 셀 수 있는 하나 더 하면 another고 또 셀 수 없거나 복수 꾸릴 때는 반드시 some other를 쓴다.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이 말이죠. 중요한 문제가 된다. 것을 알 수 있죠. 자, 다음은 역시 another의 구문이죠. another의 가장 대표적 구문은 뭐죠? A one thing, B another라는 구문이 되겠어요. 이걸 구별법이라고 하는데 A one thing, B another. A와 B는 다르다. A와 B는 별개의 것이다. 이럴 때 쓰죠. 자, 거기에 예를 들면 to know is one thing and to do another 하면 아는 것은 한 가지 일이고 행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다 해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개념을 갖게 되죠. 그런가 하면 a singer is one thing, an actor is another. 즉 가수와 연기자는 역시 다른 것이다. 이런 개념에 쓰이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one thing, another의 표현을 참고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 셋 이상을 열거할 때 우리가 앞에 한 4명이 가는데 그럴 때 뭐 쟤 좀 봐라, 그 옆에 애를 봐라, 또 무슨 옷 입은 애를 봐라 이런 식으로 특색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이걸 이제 문법적 체계로 말하니까 하나는 할 때는 one, 두 번째는 할 때는 another예요. 그럼 세 번째는 할 때는 어서수, 네 번째 어서수, 마지막에 더서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셋 이상을 열거할 때 제일 먼저는 one, 두 번째는 another, 그리고 어서수식으로 연결한다. 이것을 참고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이건 별 문제는 없다 이 말이죠. 자, 다음 another의 관용적 구문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one과 other, another가 들어간 관용적 구문에서 자, one by one 하나씩, 이건 여러분들 알죠? one and all 모든 사람들, 또 one or two 그럼 약간 하는 말이고요. the last but one 하면 하나 빼고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두 번째 이렇게 되고요. on the one hand 한편으로,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 이건 여러분들 알죠? one after another 계속해서, one after the other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 one after another는 계속해서, one after the other는 교대로, 또 one in a million, one in a million 하면 100만 개 중에 하나니까 뭐예요? 아주 뛰어나다는 말을 one in a million 이렇게 쓰는 것 참고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것이 우린 another에 관한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분 의미의 부정대명사 하면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 one과 other와 another에 관해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죠. 자, 다음 네 번째 either를 생각해 보세요. either는 뜻이 뭐죠? 둘 중에 어느 하나. 따라서 늘 단수가 되겠죠. 자, 그럼 거기에 보면요. 1번 either는 둘 중에 어느 하나의 의미를 지니며 대명사나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부정문의 끝에 붙으면 또한 역시도 되더라. 즉 예를 보세요. either of the boys 하면 either는 대명사죠. 즉 그 소년들 중에 어느 하나고 may pass the test 시험에 합격하는지 모른다. 또 will you choose either food 두 음식 중에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No word was said on either side. 즉 어느 쪽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겠죠. There are trees on either side of the river. 강의 양쪽에는 나무가 있다는 개념으로 정리를 했죠. 이들은 둘 중에 어느 하나죠. 근데 물론 페이지를 옮겨서 244페이지에
she can't solve it either 하면 이때는 either가 어느 하나가 아니라 그 여자 역시 그것을 풀 수 없었다. 부정문에서 무엇도 역시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말해서 자, 그런데 참고해 보면요, either나 neither는 문법적으로 복수 취급이죠. 근데 즉 문법적으로 단수 취급인데 다시 either나 neither는 문법적으로 단수 취급이죠. 근데 either나 neither가 구어체에서는 복수로도 쓰이더라. 이거는 시험 문제 사항은 아니니까 참고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다음 either의 구문하면 뭐가 있어요? 역시 either A와 B 대등 관계가 중요하게 되겠죠. either A와 B는 즉 either 다음에 명사나 대명사가 오면 O와 뒤에도 명사나 대명사. 또 두 번째처럼 either you must be quiet 와 you must live here 하면 either 다음에 문장이 나오면 O와 다음에도 문장. 이렇게 해서 either O와의 대등 관계를 주의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either는 뜻 그 자체를 기억해 두시면 이제 정리가 되죠. 자, 역시 다섯 번째 부정대명사 some과 any에 관해서 정리해보죠. 이 some과 any는 문법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그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약간의 의미일 때 중요하게 되겠어요. 그럼 some과 any가 약간의 의미일 때 어떤 형태를 갖게 될까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긍정문이나 아니면 권유의 의문문에서는 some을 쓰고 부정문이나 조건문이나 일반 의문문에서 any를 쓴다. 이게 some과 any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교재 244페이지에 중간에 있죠. some과 any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약간의 의미인데 물론 some은 긍정문과 권유의 의문문에 사용되고 any는 부정문, 조건문, 일반 의문문에 쓰인다. 즉 I have some books 나는 약간의 책을 갖고 있다. I have some money 셀 수 없을 때도 쓴다 이 말이죠. 나는 약간의 돈이 있다. Do you have any books? 당신은 약간의 책이 있습니까? No, I don't have any books. 어떤 책이든 없습니다. 또 if you have any money 돈이 좀 있다면 please lend it to me 나에게 빌려달라 이런 식으로 썼죠. 근데 그 마지막 문장 want to have some more coffee 이거는 부정문이면서 의문문인데 약간을 some으로 썼죠. 그것은 권유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약간의 커피를 더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해서 some과 any의 가장 중요한 뜻은 약간이다 하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2번 some의 특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some 뒤에는 복수 보통명사가 오지만 그럼 약간이지만 some 뒤에 단수 보통명사를 쓰면 약간이 아니라 어떤이 되겠죠. some book 어떤 책, someday 어느 날, some boy 어떤 소년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some이 숫자와 결합된 뭘까? 이것은 약이라는 뜻이에요. 즉 some 다음에 숫자 아니면 숫자 다음에 some, five some 또 some five 이렇게 쓰면 약 5, some 10 years 약 10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some 뒤에 숫자는 약이다. some 앞에도 붙을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런가 하면 245페이지에요. somewhat 이렇게 쓰면 뭐죠? somewhat 이건 약간 하는 부사죠. 또 somehow, anyhow 이것은 여하튼 아무튼 한 강조 부사임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럼 son에 관해서 특수한 꼴을 받고 자, 다음 any의 특수한 꼴을 보세요. any는 단수 보통명사 any 단수 보통명사를 썼다 만일 근데 그걸 긍정문에 썼다면 어떨까? 원래 any는 긍정문에 올 수가 없겠죠. 약간 할 때 부정문, 의문문, 조건문에 쓰이니까. 근데 any 단수 명사가 긍정문에 쓰이면 이것은 약간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뭐냐면 전체 의미를 나타내서 어떤 무엇도 아무 것이나 어느 것이나 이렇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anytime will do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때라도 좋다, 적합하다. 또 any visitor can apply for the quiz 어떤 방문객이라도 그 퀴즈에 응시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any가 단수 명사를 긍정문에 쓰면 전체 의미가 되더라. 다음 무엇 중에 하나를 표현할 때 무엇 중에 하나가 둘 중에 하나면 either업이고 셋 이상 중에 하나면 any업이죠. 무슨 말이냐? Do you know either of the two girls? 당신은 두 소녀 중에 어느 하나를 아십니까? 할 때 either업을 쓴 거예요. 근데 Do you know any of the boys? 이렇게 쓰면 당신은 셋 이상 소년들 중에 어느 하나를 아십니까? 꼴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서 자, 노트 부분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지만 any 단수 명사는
반드시 긍정문에 연결돼야 되는데 any 단수명사 뒤에 부정문을 쓰면 물론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any는 약간일 때 부정문에 쓰이기 때문에 any 단수명사는 긍정문에서만 전체 의미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를 anyone doesn't know 라고 쓰면 틀리는 거죠. 반드시 no one knows 라고 정리하게 되고요. 또 any of the boys cannot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any 단수명사가 부정문은 절대로 볼 수 없다. 그렇지만 참고본처럼 not을 앞에다 쓰고 any를 뒤에다 쓴 것은 no를 줄여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I cannot bear it anymore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또 they don't have any problem. 그러니까 any 단수명사를 부정문은 못 쓰지만 그건 not 부분에서 그렇지만 부정문을 쓰고 any를 뒤에다 쓴 것은 가능할 수 있다. 그걸 참고해서 기억을 하라 이 말이죠. 그럼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some과 any에 관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 그리고 특수 의미에 관한 문제임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이제 most에 관해서 most는 뭐야? most의 뜻은 대부분 최대한 이라는 말이겠죠. 당연히 most는 대명사나 형용사 역할을 하겠죠. 근데 most는 관사를 안 붙여요. 그러니까 most of the books 하면 대부분의 책들이 여기에 있다. 또 most money is already lost. 대부분의 돈이 이미 사라졌다. His most fame, 그의 대부분의 명성은 is fleeting, 사라지고 없다. This is the most that I can do.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이다. 이런 식으로 most를 쓰는데요. 즉 거기에 most 자체만 주어로 쓰는 경우도 있다 참고해.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Most were present. 대부분이 참석했더라 at the festival. 그 축제에 이런 식으로 쓰였죠. 그 다음 most의 특수 의미는 almost라는 꼴이 있는데 이것은 almost 같아서 거의의 뜻이고 almost는 부사로서 거의의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는 C번처럼 the most 다음에 형용사를 쓰면 아 이건 최상급이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most의 의미니 이건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구별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 부분 의미의 부정대명사가 전부 정리가 됐죠. 자, 다음은 전체 의미의 부정대명사가 정리가 되겠죠. 전체 의미의 부정대명사 both와 all, each, every가 있다 그랬죠. 이 중에 both나 all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사항이니까 간단히 교재를 보고 그리고 each와 every에서 중요한 사항을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이제 교재 246페이지 맨 밑에 both의 용법 하면 역시 둘 다죠. 그리고 당연히 복수 취급이다. 그건 여러분들이 다 알죠. Both of the parents are here. 부모님 두 분 다 여기 계시다. 물론 both of를 썼으니까 both가 대명사로 쓰였어요. 자, 다음 most of the parents are here. 그러면 부모님 두 분 다 여기에 계셨는데 both 다음에 정관사 왔으니까 이건 형용사로 쓰인 말임을 볼 수가 있게 되죠. The parents are both here. 부모님 두 분 다 여기에 계시다에 both는 형용사로서 비동사 다음으로 보냈죠. Both of us. 물론 이때는 대명사 we are both here 할 때 형용사이라는 꼴이죠. both는 어쨌든 둘 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both 하면 대표적 구문이 뭐죠? both A and B. A, B 둘 다다. 근데 이 구문이 both A and B라고 쓰기도 하고 A and B both. both를 뒤에다 붙여도 되고요. 아니면 A and B alike 아니면 Aaron's A and B 다 같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등의 관계임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운동은 몸과 마음 둘 다의 좋다를 exercise is good, both for body and mind 쓰면 언뜻 보기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both and에 연결된 말이 for body고 mind니까 틀리게 되죠. 왜냐하면 명사면 명사, 전사 플러스 명사면 전사 플러스 명사 같이 결합돼야 되니까 밑에 있으면 exercise is good for both body and mind 이렇게 결합하면 대등관계가 되더라. 그래서 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등관계. 됐죠? 자, 다음은 all에 관해서 생각해 보세요. all은 역시 셋 이상 모두를 의미하는데 내용에 따라서 단수 복수가 달라지겠죠. 즉 all of the boys are here. 그러면 all of를 붙이면 대명사고 all the boys 하면 형용사고 이렇게 되겠죠. 그 소년들 모두가 여기 있다는 소년들을 세일 수가 있으니까 복수 취급이고 all of the money is here. 그 돈에 모두가 여기 있다 할 때 all 뒤에 불가산 명사가 쓰니까 단수 취급이 되는 건 당연하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 all animals 즉 모든 동물들은 이때는 all이 형용사
또 그 밑에 올 컬레머리 모든 재앙은 이럴 때 역시 옳은 형용사 불가산 명사 앞에도 붙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옳은 셋 이상 모두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고요. 내용에 따라서 단수 복수 달라진다도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분 부정과 전체 부정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이 말이죠. 자, 부분 부정과 전체 부정의 문제. 이것은 특히 우리말과 틀리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만일 전부 의미 의 대명사들이 뭐뭐 있었죠? 전부 의미의 대명사가 both나 all이나 아니면 each나 every 같은 것을 말하겠죠? 자, 이렇게 전부 의미의 대명사에 부정어가 있다. 물론 이 순서는 바꿔도 돼요. 부정어가 먼저 오고 전부 의미의 대명사 뒤에 오면 그럼 이 해석을 이것의 해석은 과연 전체 부정일까? 아니면 부분 부정일까? 자, 이런 걸 따지는 건데 이게 우리말과 달라서 틀리기 쉽더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자, 가령 예를 들어서 all the boys are not here라고 써놓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말로 모든 소년들이 여기에 있지 않다. 그럼 모든 소년들이 여기에 있지 않으니까 전체 부정일까? 부분 부정일까?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거 전체 부정이다. 모든 소년들이 여기에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기 쉽다 이 말이죠. 틀린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렇게 전부어 하고 부정어가 있으면 반드시 번역을 것은 아니다로 번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이건 부분 부정이다로 꼭 접근을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소년들이 여기에 있지 않다가 아니라 모든 소년들이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부만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라 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어요. 전부 의미의 대명사에 부정어가 있으면 절대 전체 부정이 아니라 부분 부정임을 알 수 있고 그렇게 하려면 것은 아니다를 넣어야 올바른 번역이 되더라. 이걸 주의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문을 연습하면 The both of them are not diligent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그들 둘 다가 부지런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부만 부지런하다. 또 all of them are not diligent 그들 모두가 부지런한 것은 아니다. 일부만 부지런하다. 그러면 전체 부정이 되려면 부정 주어를 써야 돼요. 즉 neither를 쓰거나 no one을 써야 무엇 중에 어느 하나도 못하지 않다는 말이죠. 즉 neither of them is diligent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부지런하지 않다. No one of them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역시 부지런하지 않다는 전체 부정이 되더라. 전체 부정과 부분 부정이 우리말하고 틀리니까 특히 주의해서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죠. 자, 다음은 248페이지에 이치와 에브리에 관해서 생각해보자. 자, 이치는 우리말로 각자, 각자의 이 말이에요. 각자나 각자의. 에브리는 각기 모두의, 각기 모두의. 자, 다시 한번 이치는 각자나 각자의, 에브리는 각기 모두의 이렇게 되는데 이치와 에브리는 어쨌든 셋 이상을 나타내고 늘 단수겠죠. 중요한 것은 자, 이치의 표현을 보세요. Each of the boys is here. 그 소년들 각자가 여기에 있다. 역시 each는 단수로 대명사로 쓰일 수가 있겠죠. 단수로 받고 each boy is here. 각각의 소년이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서 each는 대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될 수 있게 되겠어요. 대명사나 형용사가 다 된다. 근데 every를 보자 이 말이죠. every는 어떻게 되냐? 자, 거기에 every of the boys 이런 말은 없어요. every는 of를 붙일 수가 없다. every of the boys가 없다 이 말이죠. 반드시 every boy 형용사로만 써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2번 해석의 문제인데 each는 개별성을 강조하고 every는 개별성 플러스 전체성을 강조한다. 이런 개념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에 그 꽃병이 산산이 깨어졌다를 the vase broke briefly 이렇게 했죠. 그러면
각각의 조각이 날카롭다. 이것은 개별성이니까 each fragment라고 썼죠. was sharp. every 쓰면 틀린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그 밑에 학급에는 모든 학생이 리포트를 제출해야 된다. 그럼 각기 모든 학생이니까 이때는 each student가 아니라 every student라고 써야만 맞게 되더라. 그래서 each는 각각의, every는 각기 모두의,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 each와 every는 늘 단수 취급이다. 따라서 대명사도 단수로 써야 돼요. 근데 반면에 도주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each of us, 우리들 각자가 최선을 다한다면 his, her best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those of us, 우리 사람들은 이때는 should do, does가 아니라 our best라고 써야 되더라.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each와 does로 받을 때의 문제. 그 다음 역시 each와 every에서 또 하나 중요한, 이것은 매 무언마다의 표현법이죠. 매 무언마다를 표현할 때 every 기수 복수명사 또는 every 서수 단수명사, 이것은 시험 문제 자주 보이니까 꼭 암기를 해두실 필요가 있죠. 만일 매 2일마다 하면 뭐라고 써야 돼요? every 2days를 쓰거나 every second day라고 쓴다 이 말이죠. every 기수 복수명사, every 서수 단수명사. 물론 every second day를 every other day라고 쓸 수 있죠. 그럼 매 4년마다 하려면 every 4 years나 every 4th year라고 쓰는 것 알 수 있겠죠. 자, each와 every의 표현, 그런 내용들을 주의해서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249페이지에 이제 올에 관한 수고들이 있죠. 자, 그 수고들은 물론 앞으로 자주 나올 건데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above all, 우선, after all, 결국 드디어 마침내, 또 for all, 무엇에도 불구하고, with all, 무엇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all but 하면 거의의 뜻이죠. all one, 결국 같다는 말이고요. all up이 가망 없다는 뜻이에요. all told는 전부 앞에서, all the go 하면 대단히 인기 있다는 뜻이고, all the way는 줄곧 내내죠. at all cost, 꼭 반드시, by all means 하면 꼭 반드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수고편에서도 많이 본 문제니까 그냥 묶어서 생각해 두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전체 의미의 부정대명사를 받고, 이제 부정의미의 부정대명사 neither와 noone과 noon에 관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neither가 뭐냐? 그 뭐 이 뜻은 여러분들이 다 알죠? 둘 중 어느 하나도 아니다. 따라서 단수 취급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당연히 대명사나 형용사로 쓸 수가 있어요. Neither of the parents is here. 이때 neither는 대명사가 되겠죠. 그 부모님 두 분 중 어느 한 분도 여기 안 계시다. 이것을 neither the parents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neither 하면 또 대표적 구문이 뭐죠? neither A와 B, A, B 둘 중 어느 하나도 아니다. 이럴 땐 당연히 뒤에 것에 의해서 수 결정이 된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either 편에서 이미 정리했고 앞에 수일치 편에서 정리했죠. neither의 뜻은 둘 중 어느 하나도 아니다의 단수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페이지를 넘겨서 반면에 no one이 있다. no one의 뜻은 뭐예요? 셋 이상 중 어느 하나도 아니다. 이건 one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산명사에 쓰겠죠. No one of the boys is here. 그 소년들 중 어느 하나도 여기 없다. 역시 단수가 되겠죠. No one knows where he lives. 어느 누구도 그가 어디에 사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no one은 항상 셀 수 있는 말이죠. one이 있으니까. 따라서 셀 수 없는 말에 쓰고 싶으면 no one이라고 쓰면 틀려요. 이때는 no one이라고 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그 돈에 어느 것도 여기 없다 할 때는 no one of the money가 아니라 none of the money가 되겠죠. 그 돈에 어느 것도 여기 없다. 자, 그러면 3번 no one이 나오면 no one은 원래 자, no는 원래 본래는 뭐예요? 쓸 수 없는 말을 위해서, 없는 말 때문에 no이 만들어졌는데 쓸 수 있는 말에도 쓴다 이 말이죠. 있는 말에 쓰면 이건 복수 취급으로 봐준다. 왜냐면 원이 없으니까 복수 취급으로 봐준다. 반면에 no one 하면 이건 단수일 수밖에 없잖아요. 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no one은 단수 취급이고 no는 복수 취급이 될 수 있다. 근데 쓸 수 있는 말을 지칭할 때만 그런 현상이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에 뜻이
the one of the boys 하면 그 소년들 중 어느 하나도 하면 is가 되죠. 근데 no one of the boys 하면 one이 안 보이니까 그 소년들 중 누구도 are라고 쓰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no one과 no one의 차이점을 잘 비교해서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죠. 그 다음 관용적 구문이 정리가 되면 known other than 바로 그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mass of known 역시 특출하지 않다는 뜻이죠. known the was 그대로 있다는 말이고 known the less 무엇에도 불구하고 이건 자주 쓰이죠. 또 anything but 중요하죠. 결코 아니다. 아까 all but은 거의의 뜻이고 anything but은 결코 아니다고 nothing but 무슨 말이죠? 단지의 뜻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부정의미의 부정대명사를 전부 봤는데요. 자, 그 밑에 4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왔죠. 부정대명사의 문법적 영역. 다시 말하면 영문법에서 원래 부정대명사 하면 one, body, thing에 some, any, no, every가 붙은 다시 말하면 someone, anyone, no one, everyone 또 somebody, anybody, nobody, everybody 또는 something, anything, nothing, everything 이게 부정대명사예요. 영어에서는 이게 부정대명사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문법책에서 부정대명사 하면 여러분들이 one, other, 뭐 another, all, both 또 no one 이런 거 다 해당됐죠? 그럼 이건 정확히 말해서 한정사예요. 근데 우리나라 책에는 이걸 부정대명사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그냥 그 우리나라 책의 기존 방식을 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251페이지에서요. 복합 부정대명사라고 정리를 했죠. 즉 원과 이런 여러 가지가 붙은 것, 또 body와 또 thing과 붙은 것들을 생각하면 1번의 경우는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죠. someone, anyone, no one, everyone 이렇게 one은 아까 one은 사람에도 쓰고 사물에도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someone 하면 사람도 될 수 있고 사물도 될 수 있고 anyone도 마찬가지 no one도 everyone도 사람 사물에 다 쓸 수 있죠. 근데 이걸 세분해서 사람에 쓸 때는 body를 붙여도요. somebody, anybody, nobody, everybody 하면 사람이고 something, anything, nothing, everything 하면 사물에 쓴 거다 이렇게 되죠. 근데 그건 시험 문제가 아니고 2번이 중요해요. 표시와 생략 표시. 가끔 요즘도 시험 문제 나오는데 사람의 something을 쓸 수 있어요. 원래 something은 물건에 쓰는 건데 사람의 something, 사람의 또 nothing, 사람의 everything 이런 걸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사람의 something을 쓰면 무슨 말일까? 이것은 무시 못할 능력, 자질 이런 것들을 말하고 사람의 nothing을 쓰면 이거는 전혀 무시해도 좋은 별 볼 일 없다는 뜻이고 또 사람의 everything을 쓰면 전부 만능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I think he's something. 나는 그가 something이라고 생각해. 하는 말은 나는 그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뜻임을 주의해서 기억하라 이 말이죠. 또 there is something of an artist in him. 그 얘기는 예술가의 something이 있다. 이것은 예술가의 자질이나 능력이 있다는 의미로 정리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부정대명사에 관한 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부정대명사표는 부분 의미의 부정대명사 또 아니면 전체 의미의 부정대명사, 부정의미의 부정대명사 그리고 각각의 중요한 문법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252페이지에 A 패턴 살펴보죠. 자, 1번 경우가 되겠어요. known but in the class 학급에 있는 1, 2, 3, 4 벗이 이때 전사죠. 제외하고 누구도 어드 및 인정하지 않으렸다 그들의 실수를 축구게임에서 그러면 벗이란 전사 뒤에 인칭대명사를 쓸 때 무슨 격을 쓸까? 전사 뒤에 인칭대명사는 목적격이다. 따라서 나 외에 누구도 할 때는 known but I가 아니라 known but me라고 쓰는 1번이 답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4번 I'm sorry, 죄송합니다. But I couldn't make understood in Chinese. 나는 죄송합니다만 중국어로 내 의사를 소통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결국은. 근데 직역하면 나는 중국어로 나를 이해시킬 수 없다. 이런 개념이죠. 그럼 거기 주어가 I예요. 그리고 그 주어와 동일한 대명사가 목적으로 쓰일 때 뭘 써야 될까? 반드시 제기대명사를 쓴다. 매우 중요한 용법이죠. 따라서 4번에
I couldn't make me가 아니라 myself. 그래서 3번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다음 253페이지에 5번 경우를 살펴보자. 5번이 뭐냐면 Health is above wealth. 건강이 부보다 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은 줄 수 없다. 그렇게 많은 행복을 무엇만큼. 그럼 뭐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말해서 부가 건강만큼 많은 행복을 줄 수 없다는 뜻이겠죠. 그럼 앞에 빈칸에 부를 써야 돼요. 그리고 뒤에 빈칸에 건강을 써야 되니까 따라서 부를 다시 쓰려면 후자가 될 것이고 건강을 쓰면 전자가 되니까 후자 전자 순서로 쓴 건 뭘까? 그럴 때 that는 전자, this는 후자니까 1번은 전자 후자, 3번도 the former the latter 전자 후자 이렇게 되죠. 근데 2번은 D1, Dother는요. D1이 전자, Dother가 후자. 또 아니면 D1이 후자, Dother가 전자니까 딴 게 답이 없으면 2번도 답이 돼요. 근데 거기에 4번을 보니까 this가 후자, that가 전자. 그럼 어느 게 더 지시가 명백하냐면 4번이 명백하기 때문에 4번이 답이죠. 근데 4번이 답이 없으면 2번도 후자 전자의 개념을 가질 수 있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되죠. 자, 다음 7번. 이제 IAEA delegates. IAEA 국제 핵 사찰단 기구를 말하죠. 대표자들은 컨코드 결론을 지었다. The nuclear weapon problem of Korea. 한국의 핵 문제가 was not so serious.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Any other country. 어떤 다른 나라의 핵 문제보다. 그럼 빈칸은 핵 문제를 다시 써야 되겠죠. 앞에는 지정된 명사를 다시 쓸 때 영어에서는 that나 does를 쓰니까 따라서 답은 4번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대명사에서 배운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쭉 정리해 가면서 내용을 살펴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254페이지에 11번 문제를 살펴보세요. I hope it will rain tomorrow. 나는 내일 비가 안 오기를 희망한다. 나도 그래 하면 뭐야? 나도 역시 그렇다. 즉 긍정문을 대신해서 무엇도 역시 그렇다 할 때는 so 동사 주어를 쓴다 그랬잖아요. 이때 동사는 hope이니까 so am I가 아니라 so do I 이렇게 써야죠. 11번은 3번이 답이다. 13번 A가 뭐라고 했냐면 I want to be able to go fishing this weekend. 나는 이번 주말에 낚시 가지 못할 것이다. 그때 B가 나도 그래. 그럼 나도 역시 못한다 이 말이니까 부정문을 대신해서 무엇도 역시 그렇지 못하다 하면 뭐라고 써야 돼요? neither 동사 주어. 따라서 neither 동사 주어나 부정문 끝에 either를 붙여야 되는데 5번은 부정문이 아니니까 틀리게 되고요. neither 동사 주어가 된 것은 4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다음 14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번이 뭐냐면 Mary hasn't seen it. 멸인 그것을 못 봤다. 그리고 1, 2, 3, 4, 5번에 보면 제인도 역시 못 봤다요. 그럼 무엇도 역시 아니다 부정문을 대신해서 쓰려면 neither 동사 주어가 원칙이죠. 그래서 1번이다 하고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거기에 함정은 뭐죠? Mary hasn't seen it이라는 문장과 그리고 뒤에 neither has Jane 하면 문장이 두 개 오는데 접속사가 없다는 사실이죠. 반드시 접속사를 포함한 것을 쓰셔야 돼요. 따라서 1번을 답으로 쓰면 함정에 걸린 것이고 반드시 no와 동사 주어 2번이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17번 생각해 보세요. This computer isn't good. 이 컴퓨터는 좋지 않다. 나는 다른 것을 원한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말로 다른 것 할 때 영어를 무조건 other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셀 수 있는 것 중에 다른 것 중 하나 더 할 때는 another를 쓰고 복수꼴이나 셀 수 없는 것은 some other를 쓴다 그랬으니까 따라서 17번은 2번이 답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를 옮겨서 이번엔 19번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There is a musician in him. 그에게는 뮤지션, 음악가. 그럼 거기다 뭘 쓸까? 1, 2, 3, 4 보니까 somewhat 부사고 a certain 관사를 두 번 썼어요. rather는 좀, something upon 하니까 음악가의 자질이 있다 이런 말이겠죠. 능력이 있다. 그럴 때 사람에게 능력 자질은 something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따라서 19번의 답은 4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다음 21번 문제를 살펴보세요. Every girl was expected. 즉 각기 모든 소녀가 기대되었다 입증할 것이 요리할 능력. 그럼 요리할 자기의 능력이라고 쓰는데
each나 every는 항상 단수 취급이니까 수에도 영향을 미쳐서, 즉 대명사에도 영향을 미쳐서 every 걸 했으니까 her라고 써야지. 거기다 dear라고 쓰면 틀리게 된다는 문제. 21번은 3번이 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런가 하면 24번 경우를 살펴보자. Peter is looking for a job. 자, 피터는 직장을 찾고 있어요. Advertising와 Public Relations 이렇게 해서 광고나 Advertising 광고나 Public Relation 즉 홍보 관련 직업을 구하고 있죠. 그럼 오아가 있으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라는 개념을 써야 되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뭐죠? either A와 B니까 당연히 답은 3번이다. 자, 그 문제는 25번 기출문제를 가지고도 연습할 수 있죠. Study is necessary. 공부가 필요하다. So is practice. so 동사 주어니까 연습도 역시 그렇다. 필요하다. The combination, 그 결합은 will give one, 사람에게 줄 것이다. The ability to communicate in a foreign language, 외국어로 의사소통할 능력을 줄 것이다. 그렇지만 will result in slow, incorrect speech. 어떻게 하면 이 result이 뭐죠?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느리고 부정확한 언어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공부도 필요하고 연습도 필요해서 두 가지를 하게 되면 외국어로 의사소통할 능력이 생기는데, 그러나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도 안 하면 물론 완전히 못하는 거고,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면 좀 불완전하다 이런 말이죠. 둘 중에 어느 하나의 개념은 뭘 쓸까? 1번 올이다. 틀리죠. 올은 셋 이상이고, 보스 둘 다 하면 그건 당연히 잘할 수 있는 거고, 3번 니들을 쓰면 둘 다 안 하면, 둘 중에 어느 것도 안 하면 이건 못하는 거죠. 또 4번 이더를 쓰면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이건 불완전하다 이런 말이니까 4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이더에 관한 문제가 가끔 쉬운 문제가 되니까 주의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258페이지에 B 패턴 이용해서요. 자, 26번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26번 문제. 2012년 서울시 국어 문제인데 이제 수능을 닮아서 문제들이 이렇게 길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리튼 익스프레션 부분이 굉장히 길게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그 문장을 다 해석할 생각을 안 하고 1번 is가 맞을까? 2번 it가 맞을까? 3번 where가 맞을까? 4번 it가 맞을까? 근데 5번 who가 맞을까? 아무리 봐도 잘 안 보이잖아요. 이럴 때는. 그래서 천상 빠른 속도로 읽으면서 결국 독해 겸 문법 문제임을 볼 수 있어요. What is necessary? 필요한 것은 is an income, 소득이다. That will be the basis, 즉 근거가 될 소득이다. For a dignified human existence, 즉 어떤 인간의 기초가 될 만한, 존엄 있는 기초가 될 만한 그런 소득이다. As far as inequality of income, 소득의 불평등이 are concerned, 불평등에 관한 it seems 대처럼 보인다. must not exceed, 능가해서는 안 된다. The point where differences in income, 즉 소득의 차이가 lead to difference in the experience of life, 인생의 경험의 차이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럼 결국 뭐가? 소득의 불균형이. 그럼 결국 2번이에요. 무슨 말이냐? 앞에 나온 inequalities of income이 복수 취급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2번에 받는 대명사는 it가 아니라 they로 받아야 된다.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읽고 나면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볼 때 같은 말이 별로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26번은 그것으로 답을 구하고, 자, 페이지를 넘겨서 자, 이번엔 29번 문제를 살펴보세요. 29번 1번이 후의 밑줄이 있고 2번 고의 밑줄이 있고 3번 is, 4번 does 이렇게 돼서 그것도 눈에 안 띄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돼요. 자, 29번 오늘날 the number of workers, 노동자들의 숫자예요. 어떤 노동자는 go on a strike for higher wages, 보다 높은 임금을 위해서 스트라이크를 하러 가는 노동자의 숫자가 2배다. 20년 전보다. 그럼 20년 전에 뭐보다요? 노동자들보다 2배요. 노동자들의 숫자보다 2배요. 숫자보다. 앞에 나온 지정된 명사를 대신할 땐 대트나 도즈를 쓰는데 여기 도즈를 쓰긴 썼는데 지정된 명사가 워커스가 아니라 더 넘버 오브 워커스니까 이때는 당연히 it로 써야 된다. 즉 that로 써야 된다. 단수다. 따라서 4번이 틀린 것을 알 수 있겠다 이 말이죠.
자, 다음은 32번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1번은 딜스, 2번은 이너파스, 3번은 에딕스, 4번은 same. 따라서 몇 번이 들었어요? 4번. same은 늘 문법적으로 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4번 틀린 것을 알고 해석하면 필로소피, 철학은 deal with, 다룬다, inner parts of human thought, 인간 사상의 내면적인 것을, ethics, 윤리는 deal with, 다룬다, traditional parts of human thought, 인간 사상의 전통적인 것을. 그러나 they are frequently regarded, 그것은 종종 간주된다 as the same, 같은 것으로. 따라서 same 앞에 더를 붙여야 된다. 이것은 금방 답을 발견할 수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260페이지에 C 패턴을 생각해 보자. 자, 35번 살펴보세요. 2009년 국가직 7급 문제요. 자, 1번 had a computer parts been delivered earlier. 자, 이것은 물론 가정법 문제인데요. had a computer parts been delivered earlier.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죠. if절을 해서 if가 생략된 형태. 컴퓨터 부품이 좀 더 일찍 도착했더라면 we could have been able to complete. 우리는 완성할 수 있을 텐데 the project on time. 정시에 그 프로젝트를. 뭐 특별히 틀린 것 발견할 수 없고요. 2번 in spite of the fact. 사실에도 불구하고. 무슨 사실이야? He is generally sincere. 그가 일반적으로 성실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is not likely to forgive. 용서하지 않을 것 같다. He is bold this time. 이번에 그의 결점을. 거기서 특별히 잘못된 걸 발견할 수 없죠. 3번 His forecast of the economy. 경제에 대한 그의 예측은 much more positive. 훨씬 더 긍정적이다. 많은 분석가들보다. 그럼 거기에 금방 틀린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비교하는 것은 경제에 대한 그의 예측들이 많은 분석가들의 예측보다 해야 되니까 대시 아니라 도주를 써야 된다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즉 그 많은 분석가들은 두려워한다. 그 나라가 리세션,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됐죠. 따라서 3번에 즉 앞에 나온 지정된 명사를 받긴 받았는데 복수구를 받아야 되니까 도스다. 이게 틀렸죠. 4번 The maintenance team, 즉 유지팀은 has completely upgraded,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켰다 our system 소프트웨어를. 그러나 with it protects us, 그것이 우리를 보호할지 않을지 from this new computer virus, 새로운 컴퓨터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할지 않을 때는 또 다른 문제더라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다음 36번. 다음 영문의 it의 용법이 다른 세계와 다른 것을 가리는 문제예요. How goes it with you? 당신 어떻게 지내냐? it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어떻게 지내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의미 없는 게 그럼 가주어 진조일까? 비인칭 대명사니까 가주어 가목적어일까? 아니면 형식주어 형식 목적어일까? 아니면 it의 뜻이 분열문일까? 뭐에 해당될까요? 형식주어 형식 목적어. 여기서는 형식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 2번 take it easy, 즉 쉬엄쉬엄 하십시오, 여유를 가집시오 할 때 it 역시 형식 목적어임을 알 수 있죠. 자, 1번은 형식주어, 2번은 형식 목적으로 쓰였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261페이지에 I found it easy to solve this problem. 여기서 it는 가목적어, to 이하가 진목적어죠. 나는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쉽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이때는 가목적으로 쓰였고, 4번 It's all over with me. 나에게 모든 것은 끝장이다. 그럴 때 이때도 형식주어로 쓰였음을 알 수 있죠. 그럼 따라서 1, 2, 4번은 형식 주어, 형식 목적어고 3번은 가목적어니까 따라서 3번이 다르다는 것을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다음 37번이요. 1번 She likes drink cold water better than hot one. 이렇게 했죠. 그 여자는 뜨거운 것보다 찬물을 마시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뜨거운 것 할 때 hot one, 원을 붙일 수 있을까? 그럴 때 물은 셀 수가 없으니까 절대 쓰면 틀리겠죠. 그래서 She likes to drink cold water better than hot까지만 써야 돼요. 2번 He comes here. 그는 여기 온다. 매 3일마다. 매 무엇마다 할 때 every 기수 복수명사, every 3days 맞죠? every 서수 단수명사니까 2번은 맞게 정리가 되어 있다. 3번 You're a teacher. 당신은 선생이고 and should behave to be so. 그렇게 즉 선생으로서 행동을 해야 된다니까 그런 자격으로 할 때 to be so가 아니라 즉
as such임을 알 수가 있게 되죠. 따라서 그 부분이 잘못됐고요. 그 다음 4번 These shows are too bad. 이 쇼스는 너무 나쁘다. 나에게 더 좋은 다른 것을 보여달라 할 때 더 좋은 것 하면 이때는 show me better one도 이런 말은 안 쓰죠. show me better ones. 그러니까 즉 복수꼴로 써야 되니까 앞에 these shows가 복수니까 better ones라고 써야 된다. 따라서 4번도 틀렸어요. 37번은 2번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다음 39번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To the sentence each. 그래서 문장에는 each가 올바르게 사용된 것을 가리는 거예요. 1번 each was cut into. 각각이 두 개로 쪼개졌어요. 그럼 각각 이건 세분화된 거죠. 2번을 보세요. Almost each student. 거의 모든. 그럼 각기 모든 학생이니까 이때는 each를 쓰는 게 아니라 각기 모든 하니까 almost every student라고 써야 맞겠죠. 3번 그들은 조사했다. 그녀의 각각의 행동을 조사했어요. 각기 모든 행동을. 각각의 모든 행동을 조사했으니까 her each move가 아니라 her every move라고 써야 되죠. 4번 we lunch together. 우리는 즉 점심 식사를 한다. 매 이틀마다 every other day가 매 이틀마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4번도 틀렸고 5번 each philosophers. 필로소퍼가 복수인데 그럼 철학자들은 존경한다 아리스토텔레스를 하는 것은 모든이라고 써야 되니까 복수니까 each가 아니라 all philosophers라고 써야 된다. 그럼 each가 제대로 쓰인 것은 1번밖에 없고요. 2번, 3번, 4번에서 each가 아니라 every를 써야 된다는 것을 특히 주의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것은 이제 참신한 문제로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다음 262페이지에 41번 경우를 생각해 보자. 2011년 사회복지 국어 문제점 1번 그들은 그의 정직하지 못함을 비난했다. They charged him. 그들은 비난했어요. With dishonest. 즉 그의 정직하지 못함을 비난했다는 말이 될 수가 있겠죠. 2번 그 사건은 심각한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The incident began to assume. 즉 띠기 시작했다. 심각한 모습, serious aspect. 특별히 틀린 것을 볼 수가 없게 되죠. 3번 언제 당신은 그녀의 어머니를 방문하는 게 편리하십니까? 당신은 편리하십니까? 할 때 When will you be convenient? 맞을까요? 틀릴까요? 사람이 편리한 게 아니고 이것은 시간이 당신에게 편리하냐 이렇게 했으니까 따라서 언제 당신은 어머니를 방문하는 게 편할 때 When will it be convenient to you? 이런 말을 써야 되겠죠? 따라서 그 내용은 틀리게 된다. 이것을 알 수 있고요. 4번 당신의 도움 덕분에 무엇 덕분에 할 때 owing to나 thanks to를 쓰는 것은 맞게 되겠어요. 따라서 thanks to your help we are able to fix the problem with ease. with ease가 쉽게라는 개념이 되겠죠. 따라서 그건 맞다. 41번은 3번이 틀렸죠. 자, 42번을 보세요. 2010년 지방직 국어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속기 쉬운 게 있어요. 자, 1번 이 가방은 가짜다. This handbag is fake. 가짜를 fake라고 쓰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알죠? 가짜다. 비쌀 리가 없다. 일리가 없다. cannot을 썼어요. It can't be expensive. 따라서 1번은 맞다. 2번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매 5년마다 한 번씩 치러진다. In Korea 한국에서는 a presidential election 대통령 선거가 is held 개최된다. 매 5년마다 어떻게 써야 돼요? Every 5 years라고 쓰든지 아니면 every fifth year라고 써야죠. 거기에 every fifth라고 썼으니까 years에 s를 띄워버려야 되겠죠. 따라서 틀린다. 그러면 2번이 분명히 틀렸죠. 자, 3번을 보세요. 이 표면은 쉽게 닦인다. 자, 이 표면은 쉽게 닦인다. This surface cleans easily 라고 써보죠. 자, 그럼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주어가 뭐죠? 이 표면. 그럼 cleanse는 닦다예요. 그러면
이 표면이 닦는 거예요? 닦여지는 거예요? 닦여지는 것은 분명히 수동의입니다. 그렇죠? 수동의미는 수동태를 써야 되겠죠? 비동사, 과거분사를 써야 돼요. 근데 비동사, 과거분사를 안 쓰고 능동형으로 썼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틀린 게 분명히 매 5년마다가 every fifth year가 틀린 게 있으니까 쉽게 했지만 만일 그게 안 나타났으면 이거 이상하다. 틀렸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표면은 쉽게 닦인다가 분명히 수동이니까 동사꼴 수동으로 써야 되는데 왜 능동으로 썼을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능격 동사와 중간태 동사. 우리 책에 처음 소개하는 그 부분이 되는데 이게 왜 도입됐냐? 공무원 시험 문제 종종 나왔던 거예요. 벌써 오래전부터. 근데 되게 맞는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눈여겨서 안 보고 지나가고 설명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지금 능격 동사에 관한 문제죠. 능격 동사는 우리가 뭐였죠? 브레이크라든지 또 크로즈라든지 오픈이라든지 여기에 크린스도 해당이 되고 드랍이나 폴이나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이런 단어들은 타동사도 되고 자동사도 된다 그랬어요. 그죠? 타동사, 자동사 역할을 다 하죠? 그때 행위의 주체가 명백하지 않으면 수동태를 수동태로 안 쓰고 능동태로 쓴다고 정의를 했다 이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그 창문은 깨어졌다 탐에 의해서 이렇게 쓰면 여기에 깨어졌다는 말은 분명히 was broken을 써야지 만약 여기다 broke이라고 쓰면 틀리겠죠. 그 창문은 탐에 의해서 깨어졌다. 행위자가 있으니까 반드시 수동태를 써야지 능동은 틀리게 돼요. 근데 그 창문은 깨어졌다 브리틀리. 즉 그 창문은 산산조각으로 깨어졌다. 그럼 여기에 깨어졌다를 써야 돼요. 깨어졌다. 그럼 뭐라고 쓸까? was broken을 써야 될까? 아니면 broke를 써야 될까? 그럴 때 이건 was broken이 틀리는 거예요. 오히려 broke를 써야 된다. broke를 써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능격 동사에 관한 문제가 된다. 그런 거죠. 중간태 동사는 주로 현재형일 때 많이 쓰고요. 또 능동의 주어를 의식할 필요가 없을 때 쓰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이 표면은 쉽게 닦였다도 되고 닦인다도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중간태 동사 아니라 능격 동사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수동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나오지 않은 자동사, 타동사 역할을 하는 일부 능격 동사는 능동으로 써도 능동형으로 써도 맞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주 시험 문제 상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자주 등장이 된다. 다음 4번. 내일까지 논문을 제출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어렵지 않겠죠? 가목적을 써서 I think it impossible to hand in이 제출하다. The paper by tomorrow. 따라서 4번 이상이 없죠? 결국 42번에서는 2번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다음은 43번 영작 문제를 볼까요? 자, 1번이 특히 여러분들이 속기 쉬운데 2008년 지방직 7급 문제가 되겠어요. 나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 문제가 I am only too glad to accept it. 자, 이것이 대개 한국 학생들이 혼동되기 쉬운 표현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런 구문을 보면 이게 투투의 구문이다. 그럼 투투의 구문은 어떻게 해요? 너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할 수 없다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럼 그런 해석을 하면 나는 단지 너무 기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해석은 나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틀렸다 이렇게 하기 쉬운데 아니다 이 말이죠. 투투의 용법은 너무 무엇해서 뒤에 거 할 수 없다도 되지만 뒤에 거 하기에
너무 무엇하다 이런 말도 된다 이 말이죠. 뒤에 거 하기에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only가 있으니까 긍정 개념이 된다. 단지. 그죠? 그럼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only to 이거는 매우 무엇해서 그죠? 매우 무엇해서 무엇한다 이런 개념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매우 무엇해서 무엇하다 이런 개념. 그러니까 결국 거꾸로 해석하면 뒤에 거 하기에 매우 무엇하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쓰이니까 이게 무조건 부정적 해석은 아니다 하는 것을 주의해서 기억하면 되죠. 따라서 그 내용은 맞는 거예요. 자, 다음 2번. 그녀는 전적으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전적으로 무엇한 것은 아니다 하니까 부분 부정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예문이 she's not at all. not at all은 조금도 아니다요. 그럼 조금도 행복하지 않다. 전혀 내용이 맞지 않게 돼요. 따라서 2번이 틀린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겠죠. 3번. 그런 사람은 있다 해도 거의 없다. There are few, if any 썼지만 자, 이 구문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웠을까요? 가정법에서 배웠죠? 쉽게 말하면 부정어 뒤에 if, any나 if, at all이나 if, ever 등을 붙이면 부정어를 강조한다 그랬죠. 따라서 이렇게 fu를 썼 것은 대명사니까 if, any를 붙인 게 맞아요. 그런 사람은 있다 할지라도 거의 없다. 이상 없죠? 4번. 비용은 말할 것도 없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 It takes up. take up이 잡다, 걸리다, 시작하다 등의 많은 뜻이 있죠. 또 it takes up too much time.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let allone이 뭐죠? 하물며, 더구나, 물론 이렇게 되니까 즉 뒤에 것 경비는 말할 것도 없이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let alone은 to say nothing과 같은 말임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거 주의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죠. 따라서 43번에 잘못된 것은 2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명사편 비교적 이제 긴 강의가 되는데요. 대명사편이 굉장히 지루한 것 같지만 실제 여러분들은 대명사편을 배워보니까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에 관한 것 그리고 비인칭 대명사 it에 관한 세 가지 경우 그죠? it가 의미 없이 쓰이는 세 가지 경우야. 그 다음 지정대명사 5가지에 관한 것 또한 부정대명사 부분 의미의 부정대명사 그리고 전체 의미의 부정대명사 부정의미의 부정대명사에 관한 것 그리고 현대 영화에서 말하는 부정대명사와 우리가 말하는 부정대명사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그게 중요한 내용들을 잘 알아두시면 대명사편 문법을 충분히 정리할 수 있게 되죠. 대명사편 문법 마치도록 하자.